입학과 함께 사나는 충주시 교현동 억서마을 단독주택 월세방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시골에서도 가난했지만 도시에 나와 보니 또 다른 차원의 불편함이 기다리고 있었다. 방은 비좁았고 구들장은 오래된 연탄을 넣어도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다. 겨울엔 방바닥보다 이불 속이 더 추웠고 새벽이면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피어올랐다. 화장실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푸셋이 바람을 막는 문짝 하나뿐이라 밤마다 나가는 게 고역이었다. 무엇보다 불편했던 건 새벽마다 마주치는 주인집 아주머니였다. 사나가 이른 아침 마당을 터벅터벅 걸어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안에서 늘 들려오던 소리, 목을 가다듬는 짧은 헛기침. 대답 대신 그녀는 늘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사나는 문 앞에 멈춰선 채 몇 번 고개를 돌리다 결국 뒷걸음질 쳤다. 그렇게 추운 아침은 더 차갑게 시작되곤 했다. 도시는 낯설었다. 불빛이 반짝이고 거리에 사람과 차가 가득한 줄 알았는데 사나가 마주한 건 어두운 골목과 비좁은 방, 배고픔과 냉기, 불편한 화장실뿐이었다. 주말이 되자 사나는 동네를 천천히 둘러보기로 했다. 작은 골목을 지나 산비탈을 따라 내려가자 대감이 연못이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 볼 땐 고요해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상황은 달랐다. 연못 위엔 붕어들이 배를 뒤집은 채 둥둥 떠 있었다. 죽은 고기들이 표류하듯 물결에 실려 터다니는 모습은 마치 썩어가는 세상의 초상처럼 느껴졌다. 사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더 아래로 옮겼다. 몇 킬로미터쯤 이어지는 개울이 있었다. 물 대신 정화조에서 흘러나온 인분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었고 냄새는 코를 찌를 정도로 지독했다. 개울 바닥은 누렇게 물들어 있었고 곳곳에 거품이 떠다녔다. 사나는 조용히 발걸음을 멈췄다. 이게 도시인가? 그가 상상하던 도시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다. 반짝이는 간판, 넓은 길, 따뜻한 건물, 화장실에서 줄 서지 않아도 되는 삶. 하지만 현실은 시골집만도 못한 자취방과 썩은 물고기, 인분이 흐르는 개울이었다. 사나는 마을 어귀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저 멍하니 어딘지도 모를 곳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렇게 중얼였다. 살아남아야 해. 학교는 다녀야 하니까. 그리고 다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 낯설고 거친 세계 속에서 버텨내는 일? 어쩌면 책상 앞에서 펼치는 공부보다 더 어려운 싸움일지도 몰랐다. 새 학기 첫 수업. 사나는 새 교복 자락을 정리하며 교실 안으로 들어섰다. 익숙지 않은 냄새, 낯선 얼굴들, 모두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첫 시간 과목은 주산이었다. 교과서는 나중에 받는다. 오늘은 주판부터 꺼내자. 선생님은 말하기 교탁 위에 놓인 주판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구슬을 튕기며 소리내 숫자를 외쳤다. 셋, 넷, 다섯, 다시, 5, 6, 1. 짧고 날카로운 수치들이 교실을 채웠고 학생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사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자신의 책상 위 주판을 바라보았다. 아직 손끝 감각조차 익지 않은 채 주판 알은 엉뚱한 방향으로 튕기기 일쑤였다. 이게 수업이라고. 처음엔 단순히 운동신경 좋은 애들이 잘하겠지 생각했다. 손가락만 빠르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나 지금 시험 보면 3급은 거뜬할걸. 사다 옆자리에 민혁이는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그의 손은 이미 주판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구슬을 튕길 때마다 딸깍딸깍 소리가 리듬처럼 퍼졌다. 사다는 속으로 감탄하면서도 묘한 위기감을 느꼈다. 나는 저만큼 할 수 있을까? 다른 아이들 역시 어느 정도는 익숙한 눈치였다. 알고 보니 많은 애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주산학원을 다녀온 터였다. 사다의 손가락은 아직 어색했다. 왼손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오른손은 지시보다 한 박자 늦었다. 구슬은 제자리에서 잠잠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자꾸만 조급한 소리가 똑똑 울려댔다. 딸각 대신 덜컥이라는 불안의 소리. 주산을 배우려 시골에선 기회조차 없었다.
그가 알고 있는 숫자는 농사 수확량이나 비료값, 품삯 정도였다. 여기선 숫자조차 경쟁이 없다. 그 현실이 사다에겐 무겁고 낯설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주판을 다시 쥐었다. 익숙하지 않아도 무려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안 해본 거니까 모르는 거지. 안 배워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손끝에 천천히 힘을 주며 그는 다시 굿을 하나를 튕겼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숫자가 그의 것이 되어가는 첫걸음이었다. 타자 수업도 주판과 다르지 않았다. 교탁 위에 줄지어 놓인 중후한 타자기들은 사나에겐 마치 금속 덩어리 같았다. 낯선 자판, 철컥거리는 키가 무겁게 눌러여 움직이는 활자막대에 손에 힘을 줘야 글자가 찍혔고 종이는 그마저도 힘겹게 삼켜냈다. 반면 다른 아이들의 손놀림은 달랐다. 익숙하고도 리듬감이 있었다. 특히 민혁이 이건 이렇게 치는 거야. 리듬을 타야 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혁의 손이 타자기 위를 춤추기 시작했다. 따다다다, 따닥따닥. 타자기 소리가 박자를 타며 튀어나왔고 종이는 금세 검은 활자들로 가득 찼다. 줄 끝에 다다르자 경쾌한 힘소리와 함께 민혁은 캐리지를 탁 하고 쳐서 돌아오게 했다. 그 모든 동작이 마치 연주처럼 자연스러웠다. 사다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딨지? 아, 여기 한 글자, 또 한 글자, 또다, 또다. 소리는 나지만 너무 더디다. 자신만 혼자 뒤처지는 기분이었다. 주변의 종이들은 벌써 줄을 채워가고 있었고 자신의 종이엔 간신히 몇 자가 찍혔다. 역시 도시 애들은 다르다니까. 사다는 속으로 중얼였다. 학원도 다니고 어릴 때부터 타자기를 접해봤을 아이들. 시골에선 구경도 못 해본 물건이 도시 아이들에겐 장난감처럼 익숙했다. 촌놈이야 뭐. 처음 다뤄보는 건데 괜히 손끝이 무거워졌다. 자판 위에 올린 손가락이 멈칫했다. 도시놈들 거의대문에 뉴스마다 날리던 세상이 떠올랐다. 그렇게 남들보다 늦었다는 감각이 마음 한켠을 짓눌렀다. 하지만 사나는 다시 손을 올렸다. 느려도 괜찮다. 모른다고 부끄러운 건 아니다. 배우면 되니까, 따라가면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따라잡아야지. 안 그러면 더는 혼자 외롭고 늦은 기분에 잠식당하고 싶지 않았다. 사나는 조용히 이를 다물었다. 그리고 다시금 자판을 눌렀다. 그 속도는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사나는 결국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그저 뒤처져만 있다가는 끝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문제는 자신에겐 타자기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학원도 기계도 연습할 환경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었다. 사나는 학교에서 받은 타자 자판 배치도를 펼쳐들었다. 그리고는 좁은 자취방 책상 앞에 앉았다. 종이 위에 타자기 자판을 그려놓고 마치 진짜 타자기를 앞에 둔 것처럼 손가락을 올렸다. 입으로 중얼이며 눈으로 자판을 더듬고 손가락은 허공을 두들겼다. 또다, 또다, 기.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사다의 머릿속에는 타자기의 리듬이 맴돌고 있었다. 책상은 올리지 않았고 종이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사다의 손끝엔 무형의 훈련이 쌓여갔다. 밤이면 연탄 보일러에 연기가 스며드는 방 안 혼자서도 조용히 묵묵히 타자를 쳤다. 따다닥, 따닥닥닥.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타잔을 상상하며 사다는 자신만의 연습을 이어갔다. 어두운 골목의 푸세식 화장실도, 대감이 연못에 죽은 물고기들도, 냄새나던 하천도 지금은 모두 잊힌 풍경이었다. 손끝에서 맺히는 땀이 사다가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견디고 있다는 증거였다.